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모의 면접을 친구들을 한번 봐주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추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자소서 편에 이어서 한번 우리 고등학교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PPT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했고요. 책의 출처는 밑에 달아두었는데 나중에 그 설명에다가 더 추가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접은 사실 고등학교 입시랑 뭐 임용고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면접하는데 꿀팁들을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면서 제한적인 것만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과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평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에는 설명문이 아니라 광고물, 나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자소서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면접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준비하기 모의 면접 편이고요. 챕터 2. 지난번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뉴스를 걸어 놓을 테니 보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실패 없는 전략은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첫인상이 반이다 입니다. 밝은 미소로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소개팅에서도 3초 만에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처럼 첫인상이 좋으면 뭐든지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에 들어갈 때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려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말끝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할 것. 이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도 웬만하면 말끝을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말끝을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뢰감이 억양이나 말투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생각하고 의도를 파악한 뒤에 말하자. 이거는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인이 이제 면접 문항을 듣게 되면요, 듣자마자 바로 저는요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또 질문자가 질문한 의도나 핀트를 놓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1, 2초 정도 생각한 뒤에 질문자의 의도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구나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답변하시고요. 생각을 할 때에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이 당황한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네 번째, 무조건 개조식으로 말한다. 선생님이 면접관을 해보니까 개조식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짧게 결론부터 던지고 이유를 뒤에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이나 생각을 말할 때 당황하는 문제에 접할 때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성을 다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자. 사실 우리가 면접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자소서가 이제 내년부터 폐지가 되게 되면 점점 더 면접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답변이라도 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건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끝까지 답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지원자를 직접 만나 인성, 지식 수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 면접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셔야 되는데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연습 하시고요. 자신의 평소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심오한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짜 남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면접 노트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창피해서 많이 촬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필수입니다. 최대한 많이 촬영을 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너무 창피할 경우에는 본인이 찍고 지우더라도 매번 연습하는 소중한 기회에 본인의 모습을 꼭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 앞에서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노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예상 질문이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상 질문이 있는 학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노트에 작성해서 답변을 만드셔야 되고요. 질문자의 의도나 요점을 정리해보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질문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카테고리는 5개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답변해야겠다라는 식의 질문 답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걸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데 답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학과의 경우에는 시사 문제나 최근 이슈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관이 되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면접관이 어떤 걸 가지고 채점하는지 채점표를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라면 면접관이 되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내가 나를 직접 평가해보고 점수를 매겨보게 되면 그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답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도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또 각 대학의 인재상이라던가 또 내 면접의 룰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노트에 담아야 할 내용은 대학별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통 카테고리로 묶어놔서 내 맞는 답변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동화된다는 것은 내가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 번 연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기출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요. 각 대학의 입학처를 들어가 보시고요. 입학처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능 만점 휘날리며 라는 그런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룰을 알고 가야지 나 그냥 당일날 그냥 한번 잘 되면 잘하고 못하면 말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면접으로 인해서 내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개조식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담은 사례들은 2002 대입 면접장이라는 도서를 참고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5가지 카테고리로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답변 방법,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말하는 답변 방법, 그 다음에 경험이나 사례를 답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압박 질문과 돌발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중간에 답변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한순간에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습하면 느는 것도 확실합니다.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직접 사서 읽으면 참 좋겠지만 또 입시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짧게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들을 보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의견이나 생각 말하기입니다.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는요, 질문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덧붙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해줄 근거와 마지막 결론, 이 모든 것을 한 30초 내외로 해주시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본인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라고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듣고 내 취미 생활은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묻는 의도가 취미였기 때문에 일단은 취미가 뭔지가 확 들어와야 면접관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취미는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고 이제 뒤에 이유가 붙어야겠죠.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자는 어릴 적부터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접해서 그림을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구나. 납득이 되죠. 우리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근거는 자, 최근에도 땡땡 전시회에 방문하여서 땡땡 작품을 보며 그림의 색과 터치감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가요? 제가 그냥 지금 답변을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작품을 보러 다니면서 색과 터치감을 중요시 보는구나. 신뢰감이 한층 업 되죠. 우리가 그냥 이유만 말하면 말뿐이구나 할 수 있는데 근거를 붙이게 되면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붙이게 되면요. 이 사람의 말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취미생활을 꾸준히 유지하여 디자인 학과에서 필요한 색감이나 표현 방식을 익힐 것입니다. 자, 결론은 내 취미를 물어봤지만 내가 이 학과에서 내 이 취미로 인해서 좋은 점, 잘 할 수 있는 점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결론도 생각보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 학과에서 왜 뽑혀야 되냐를 알아보기 위한 게 면접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학과에 내가 필요한 인재다, 이 학교에서 내가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결론 보시면 면접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좋은 질문들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이나 생각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외워서 기계처럼 말하기보다는 평소에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줄 딱 말하는데 30초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구체적인 근거, 네 번째 결론, 이런 방식으로 말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험이나 사례를 물어보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시퀀스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주장을 말하고요. 이 사건이 있었던, 이 경험을 했던 사건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한 뒤에 사건의 주요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서 내가 한 행동을 말한 뒤 결과 내가 어떤 걸 배웠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에 30초 내외였다면 적어도 경험이나 사례를 말할 때에는 45초 내외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어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보통 본인의 생기부 기반이라면 어떤 활동에서가 앞에 붙고 자기소개서에서 쓴 어떤 활동에서 이런 내용이 붙겠죠. 자,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첫째, 조별과제를 혼자 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딱 들었을 때 어떤 조별과제에서 얘가 혼자 해서 힘들었던 거구나 라고 주장이 딱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수학 조별과제에서 친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배경이자 사건이죠. 수학 시간에 어떤 조별과제를 했는데 친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 친구가 혼자 했구나.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사족을 많이 붙이다 보면요. 답변을 듣는 면접관이 지루해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을 거예요. 자, 일단 질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배경은 최대한 간략하게만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행동은 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 혼자라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이용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간중간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본다면 친구들도 잘 협조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행동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드러나고요. 혼자서 인터넷과 도서관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과제를 끝까지 해냈구나. 또 중간중간에 관두지 않고 한 이유가 친구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이 어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결과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하나둘씩 참여하게 되었고 조별과제를 문제없이 끝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답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한 거 이거는 특별한 활동이 아닌데 면접관이 특별하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사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막 엄청 기가 막히게 창의적이고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을 알고 싶고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이 안 할 때 열심히 끝까지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 미안해서 나를 위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이 사람의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과제를 문제없이 끝내는데 나의 행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힘들었던 경험으로 내가 느낀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험으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버틴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사례와 사건과 이 다양한 교훈들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멋들어지고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었고 그때 내 행동이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를 통해 배운 게 무엇인지 이런 식의 순서로 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내가 가려는 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한 줄 더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요 정도만 해도 만점이다. 요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압박 면접이나 돌발 면접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대처하기 힘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모의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압박 면접이 나오면 그냥 일단 당황하고 일단 눈도 못 마주치고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어차피 나를 깔려고 말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든 이 면접관을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보겠다. 이 면접 시간을 어떻게든 내 페이스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어떤 면접관이 본인에게 지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난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래, 나 지각 많은 거 인정. 그런데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 답변을 보시면 네, 다소 지각이 많았습니다. 당시 늦잠을 많이 자다 보니 지각하는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지금은 조금 더 성실한 습관을 쌓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있었던 지각을 나 사실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건 변명이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내가 그럴 모습을 지금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 진정성이 느껴지죠. 오히려 막 변명을 대고 핑계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지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을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가 실제로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대학에 가게 된다면 아침에 알람을 6개 이상 맞춰놓고 또는 룸메이트에게 항상 부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과 같이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맞을 수 있는 개발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소 전공 지식이 부족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물으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답변을 보시면 당시에는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해 다소 학업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자, 내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지를 주는 거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맞죠? 지금 후회하고 있죠. 진로의 방향을 확실히 정한 이후부터는 학업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고 자,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성적이 만약에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오른 친구들은 실제 그 결과 1학년 때에 비해 3학년 때 진로가 확정된 이후 제 성적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대학을 가서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죠. 이렇게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페이스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자, 네 번째, 이제 막힌 경우. 내가 답변을 하다가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말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르는 질문이 나온 경우에는 자, 아직 숙제를 하지 못했으나 오늘 집에 가서 꼭 더 공부해 올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보통의 친구들을 선생님이 면접관으로서 만나보니까 이건 준비 못했으니까 다른 질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뭔가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당황하고 그냥 다른 문제 주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숙제 못했다는 것을 어렵더라도 인정하고, 그쵸?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반드시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면접관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정말 어려움에 닥쳤어도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질문이 나온 경우 아직 숙제하지는 못했으나 집에 가서 꼭 더 공부할 것이고 본인이 숙제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답변을 하다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 망한 답변을 살리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한 뒤에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어가기보다는요, 잠시 답변을 멈추고 제가 지금 잠깐 답변이 막힌 것 같아 다시 생각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심사위원도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려고 해독하기보다는 이 친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말하고자 노력하시고요. 자, 세 번째,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할 것. 자, 여러분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방송 사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당황해서 망치고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답변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정확히 시작할 때 알려주시고요. 끝날 때도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붙여서 답변이 확실히 끝났으니 면접관이 다른 질문을 해도 좋다, 면접관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요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 자, 말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좋을까요? 그쵸,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말하겠다고 말한 뒤 답변을 이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을 한 번에 보시면 일단 끝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에 이제 그 생각할 시간이 끝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할 것. 자, 마무리 인사할 때까지는 절대로 면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내가 망치고 말렸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시는 마음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어하고 그만하고 싶어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진정성 있게 울더라도 끝까지 진심으로 대화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답변은 2, 3초 후에 하기. 이거는 면접관들이, 선생님도 면접관을 해봤지만 면접관의 답변을 듣고 바로 답변하게 되면요, 숨도 안 쉬고 답변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보다는 저 사람이 진짜 외운 내용만 와서 말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이잖아요. 면접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개로 이렇게 듣는 척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속으로 1초, 2초 센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은 2, 3초 후에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답변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합니다. 면접관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접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 집중을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집중만 못하면 다행인데 또 답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시퀀스들을 보면서 45초에서 1분 사이 정도로 8줄 정도거든요. 면접 노트에 쓴다면 딱딱 끊어서 깔끔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목소리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죠. 첫인상, 우리 소개팅에서도 2, 3초 만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첫인상이 좌우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목소리, 그리고 눈웃음,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웃기보단 눈웃음으로 가볍게 긴장감을 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습관이 된 말투가 있다면 꼭 고쳐주세요. 뭐뭐 했어요. 뭐뭐가 아니고요.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뭐뭐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톤으로 말하고자 연습하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유튜브에 뉴스 앵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습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접을 할 때에는 보통 중간에 말이 막혔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뒤에 조용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답변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어서 맞다 우선 이런 말이 많이 붙게 되면요, 산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있다면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목소리의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관된 톤으로 쭉 얘기하게 되면요, 안정감은 있지만 너무 졸려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이 사람의 매력을 알기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은 더 크게, 지금 저처럼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작게 넘어가면서 사람이 뭔가 이 답변이 궁금해지고 흥미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연습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면접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 학교 친구들 수시 대박 합격만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면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다만 선생님들도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인색한 학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감사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됩니다. If you don't trust me, 만약에 본인을 믿기 힘들다면요, trust me,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고 꼭 선생님들한테 첨삭도 받고 면접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하나 부탁드리면, 선생님들한테 항상 부탁할 때는 정중하고 예의 있는 말투로 부탁을 해주시고 감사함을 마구마구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시 원서철이 끝났기 때문에 합격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릴 텐데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충분히 끝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